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장석주입니다. 오늘 책 읽기에 관한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는 50년 이상 독자로 살면서 제 손에서 책을 놓아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책을 만드는 편집자로 15년 동안 출판계에서 일했고,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책을 쓰는 저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을 얘기할 때 책을 빼놓고는 제 인생에 대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제 인생의 중심에 책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들 장서를 모아놨는데 그 책들이 한 4만여 권 됩니다. 그러니까 책 읽기에 관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할 얘기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출판 편집자나 출판사 대표들을 만나면 책이 안 팔린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함께 합니다. 제가 출판사를 했던 40년 전에도 불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시한 이래로 아주 깊은 불황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무슨 얘기를 듣는가 하면 파피루스가 발명된 이래로 불황이다. 출판계의 불황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바빌로니아 지역에서 문자가 탄생하고 그 문자를 기록하기 위한 점토판이나 파피루스가 나온 게 6,000년 전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출판계의 불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 지식산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출판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위험 신호들이 여러 군데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책 읽기를 기피하고 예전에 비해서 책을 덜 산다는 반증인데요. 왜 이런 출판 위기론이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 다시 말해서 디지털 기기의 확산과 그것이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생겨난 어떤 변화와 전환기적인 위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전보다 책을 덜 보는 대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보죠. 우리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거의 그런 디지털 기기를 떼어놓고 생활한다는 상상을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켜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뉴스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이 일상화된 세계 속에 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뇌가 책을 멀리하고 디지털 기기에 어떤 친화력을 갖게 되면서 우리 뇌도 어떤 변화를 보이는데, 그것은 책 읽는 뇌에서 디지털 뇌로의 세팅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 우리 뇌에서 만들어진 회로와 배선들이 사라지고 디지털 기기에 최적화된 새로운 뇌 세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만나는 젊은 청년들을 얘기해 보면, 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책이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인구의 감소는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술적, 문명적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책 읽기를 멀리하면서 디지털 기기의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나가는데,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근본적으로 우리 뇌의 변화입니다. 우리 뇌는 디지털 기기에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과잉 정보의 과부하에 노출돼 버립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것도 아주 광속도로 전달되는 수많은 정보의 지옥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책에서 전달하는 지식과 정보와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지식과 정보는 그 밀도와 또 정확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지하철에 타면은 좌석에 앉은 7사람들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뭘 볼까요?
아주 사소한 우리가 몰라도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 그런 정보들을 검색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잉 정보의 과부에 빠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뇌가 지식과 정보들을 처리하는 한계 용량이 있거든요. 그 용량을 초과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정제되고 밀도가 높은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정보의 특징은 굉장히 말초적인 자극을 준다는 거죠. 재미를 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극을 합니다. 거기에 적응한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원한다는 거죠. 디지털 뇌로 변환된 그런 젊은이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유능해 보이는데 사실은 집중력과 밀도에서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과거에 견져서 심각한 문해력의 수준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인지력의 총합에서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인류가 판단하고 선택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그 오류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제동장치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선택을 해도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치가 떨어져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책에서 제공되는 지식과 정보는 그것을 생산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누가 그것을 만들어냈는가 그 신원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의 영구적인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걸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서 정확하고 밀도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근데 인터넷에서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얻는 지식과 정보는 많은 경우 그 지식과 정보의 출처, 생산자들의 신원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무책임하다는 거죠. 한 인터넷 매체의 지식 검색에 묻고 대답하는 게 있는데 수없이 많은 익명의 존재들이 답을 하는데 한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묻고 응답하기에 참여하는 신원이 초등학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인터넷을 가득 메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퍼지고 유통되는 그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삽시간에 지구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데서 나오는 페이크, 가짜 뉴스의 폐해도 엄청납니다. 근데 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느린 매체입니다. 책은 한없이 느리고 보통 한 사람이 책 한 권을 써서 세상에 내놓는데 몇 년씩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서의 지식이 합성되고 유포되는 것은 찰나적으로 정보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생산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반하는 유통되는 지식과 정보는 많은 경우 검증이 생략되고 책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그리고 많은 시간에 걸쳐서 그것들이 끊임없이 검증되어서 오류와 실수들을 최소화시킨다는 거죠. 어느 쪽에 우리가 기대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력, 지식 해독력, 우리가 필요한 지식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이런 것들에서 많은 차이가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책을 멀리하고 디지털 기기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는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문해력이나 또 판단력, 분별력 그리고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능력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큰 편차로 뒤떨어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흥미와 재미를 주는 정보를 쫓다 보면은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교양의 기초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등한한다는 거죠.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젊은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몰입과 집중력의 결여입니다. 그게 이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게 된 원인이죠.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책은 그것에 몰입하고 집중해야만 비로소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이게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탈자본주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습득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용하는 유저로 살아가는 삶에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집단 지성의 전체적인 수준이 낮아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문명의 미래에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안 돼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 문명학자들은 디지털 기기가 활성화되고 종이책의 시대가 끝나고 전자책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명학자들의 예견은 많은 부분에 빗나갔습니다. 전자책이 먼저 출판되기 시작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현재 그런 전자책의 시장과 종이책의 시장이 같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앞으로도 종이책의 수명은 상당 기간 동안 이어질 것이고 우리 뇌와 생활과 우리의 어떤 인지적인 지평 속에서 여전히 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디지털에 기반한 문명에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속도를 늦추고 느린 매체인 책에 의존해서 과거와 같이 독서가 주는 즐거움과 매혹 속에서 깊이 사유하는 지식, 사유의 궤적 속에서 나오는 밀도 있는 지식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디지털이냐 책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중대한 그런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쪽을 선택할 때 우리 삶이, 우리 생활의 질이 더 나아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대답은 분명히 나오겠죠. 이어지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책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책 읽기가 우리 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